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알기나 하니? 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너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지. 내 아들이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전부였어. 그런데 너희는 날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잖니.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인의 삶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야 했던 세월. 그 세월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늘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운과 함께 인생 사연이 시작됩니다. 1974년 12월 15일. 정자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과부가 되었으니까요. 남편 박철수 씨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민수를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려요?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거든요. 월세 3만 원, 병원비 15만 원, 그리고 이런저런 빚까지 합치면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1974년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10살이던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왜 집에 안 오시냐고 물어볼 뿐이었어요. 정자는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김밥 공장에서 아침 6시부터 일을 해야 했거든요. 김밥 1000개를 싸면 일당 2,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서 하루에 500개도 힘들었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익숙한지 척척 싸는데 정자만 뒤처져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공장장 아저씨가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김밥도 제대로 못 싸면서 뭐하러 나왔어? 이러면 다른 사람들 일거리만 뺏는 거야.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김밥 싸는 연습을 했어요. 신문지로 김을 대신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하루에 1000개 이상 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까져서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참았어요. 민수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부잣집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의사 부인네 집이었어요. 그 집 마님은 까다로웠습니다. 어머, 이 구석 좀 봐요. 먼지가 그대로 있네.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그 집 마님의 구두코가 바로 앞에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일당 3,000원은 정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어요? 민수야,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계란 2개로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그게 모자지간의 저녁이었습니다. 정자는 민수가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아이가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자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새 옷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몇 년에 한 번 갔을까요? 어느 날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민수도 아버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민수가 좀 더 클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사실 정자도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남편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민수에게 쏟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복비, 교재비, 학용품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정자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는 김밥 공장, 낮에는 가정부, 저녁에는 설거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엄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돼. 민수야, 너는 꼭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야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정자는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참았어요. 민수가 친구들보다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민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성적도 계속 올랐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수가 전교 3등으로 상을 받았을 때 정자는 객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울었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말이에요. 정자는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가 해냈구나. 서울대학교에 2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 대학교 갔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자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는
더욱 기뻤죠. 엄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은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정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 민수와 미영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결혼식 날 정자는 새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네. 우리 민수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되다니. 결혼 후 민수 부부는 정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미영은 정자를 잘 따랐고 정자도 미영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1년 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자가 지훈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감동이란. 아이고,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정자는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즐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 몇 년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품에 안겨 밝게 웃어주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친구들을 초대하는 날이라서요. 어머니, 저녁은 꼭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자의 목구멍은 턱 막혀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조차 같이 할 수 없다니.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는 걸까? 정자는 돌이켜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어땠지? 그때는 둘이 함께 빨래를 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미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땐 정말 고마워했어요. 밤에 지훈이가 울면 정자가 일어나서 재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줬거든요. 미영은 그때 정자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천사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어느새 불편함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손자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던 정자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없으세요?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정자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김밥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할 때도 주인 마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고용된 가정부라도 된 걸까? 아니, 가정부에게도 월급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쉬는 날이 있지 않나? 나는 그마저도 없는데, 정자는 더욱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민수가 어릴 때 김밥 공장에 다니던 그 시간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집안일을 끝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 해놓으시면 제가 뭘 하라는 거예요. 제 집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적당히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이라는 게 뭘까? 정자는 평생 적당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를 키울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적당히 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자는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정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살이었어요. 아마도 젊었을 때부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39도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몸살은 처음이었어요. 민수를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이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미영이 정자를 보며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 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기는 하는 걸까? 정자는 그 순간 예전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를 말이에요. 정자는 밤새 민수의 이마를 만져보고 미음을 끓여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 정자가 아프니까 걱정해주는 건 집안일 뿐이네요. 그래도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후들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어요.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계란말이도 예전에 민수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는데, 몸살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스트레스성 몸살 같은데요.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푹 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성 몸살이라.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밥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 정자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된 일을 하느라 이미 많이 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된 거죠. 마침내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요.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조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술.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웠어요.
74년을 살면서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수술하는 동안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다니.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수술하는 날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엄마,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미안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지훈이를 봐야 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정자는 혼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정자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갈 때는 내가 항상 함께 갔는데, 내가 병원에 갈 때는 혼자구나.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는 꼭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4년 인생 중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정자는 남편 사진이 든 지갑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이 나이에 혼자 수술 받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정자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자 혼자만 외로웠어요. 며칠 뒤 퇴원하던 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미영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그 순간 정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일어선 몸인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 뿐이었으니까요. 정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 했어.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드는데.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무료 가정부였구나.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민수와 미영의 대화를 들게 된 거예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자의 다리는 힘을 잃고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결국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구나. 이 순간부터 김정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결단이라는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라니, 내가 이 집의 족쇄라니. 벽에 기대어 울던 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74년을 살아오면서 내 이름은 한 번이라도 불린 적 있었을까? 늘 불린 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무료 가정부. 그 순간 정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됐다. 더는 참지 말자.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 40년 동안 정자가 뭘 했는지 말이에요. 김밥을 만들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 모든 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정자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정자는 26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 낳으면 바닷가에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정자야. 우리 나중에 꼭 바닷가에 집을 하나 장만하자. 하지만 그 꿈은 남편과 함께 묻혀버렸어요. 정자는 바다는커녕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어요. 청소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정자.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커피 맛이구나. 이렇게 여유롭게 마시니까 정말 다른 맛이네. 그동안 정자는 믹스 커피만 마셨어요. 빨리 마시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커피를 마시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정자는 오랜만에 시장을 구경했어요.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예쁜 꽃들,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 색깔 고운 옷들,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왜 안 차려주셨어요? 지훈이도 굶고 학교 갔고 저희도 아침 못 먹었어요. 예전에 정자였다면 미안하다며 부랴부랴 뭔가를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아침밥 정도는 해 먹을 수 있지 않니?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자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하루쯤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그날부터 정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혼자 밥도 먹어봤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정자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혼자 저렇게 드시네. 불쌍하시다. 하지만 정자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영화관에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화가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소한 행복도 누리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며칠 뒤 아들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가겠다고 정자는 그 여행에도 끼지 못했죠. 엄마, 저희가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화분에 물도 주시고 우편물도 챙겨주시고. 민수는 여행 가기 직전까지도 정자에게 집안일을 부탁했어요. 정자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의 정막이 감돌자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나도 이 집을 떠나야 해. 정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고.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네, 집을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정자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실 이 집은 정자 명의였어요. 남편이 죽을 때 정자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상태가 참 좋네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관리하셨는지 티가 납니다.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도 진행 중이라 금방 매수자가 붙을 겁니다. 그 말에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미련은 없습니다. 정자는 집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구나. 민수를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와 함께 웃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도 안 되어 젊은 신혼부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 정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신혼부부는 정자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로 이사 가세요? 너무 멀리 가시는 건 아니죠? 바닷가로 갈 예정이에요. 평생 바다를 보며 살고 싶었거든요.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약금이 오가고 잔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집을 내놓으면서도 정자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7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선택을 했구나. 정자는 곧장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집 팔고 떠날 거야. 어머, 갑자기 왜? 아들네는 어쩌고? 나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그동안 너무 서러웠어.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경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네. 미안해. 아니야, 경희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정자야.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사는데
조용하고 바다도 가까워. 내 같이 바라봐 줄게. 그 순간 정자의 가슴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울진으로 가자. 바다 바람 맞으며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경희는 며칠 뒤 정말로 울진의 작은 집을 알아봐 줬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정자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정자야, 이 집 어때? 2층에서 바다가 다 보여. 그리고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 사진을 본 정자는 눈이 반짝였어요. 꿈에 그리던 바닷가 집이었거든요. 경희야, 정말 고마워. 이 집으로 할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설레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74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들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선 박스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고, 집은 텅 빈 듯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은 뭐예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간다. 내일 아침이면 떠난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이사라뇨?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정자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아들 가족이 없는 동안 얼마나 평온했는지.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아서 마음껏 요리도 해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큰 소리로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내 집에서의 생활이구나.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정자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정자가 적어둔 가계부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3년간 너희가 낸 돈이 얼마인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원이야. 3년간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내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야. 지훈이 학원비, 유치원비까지 내가 다 냈지. 며느리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굳게 다잡았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정자는 기억을 되살려냈어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말이에요. 요양원 얘기한 거 잊었니? 내가 너희 자유를 방해한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한 말 말이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화가 나서
뭐가 그렇게 화나게 했는데 내가 숨 쉬는 게 화나게 했니? 그제야 며느리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자는 쌓여있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청소하라 했지.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 했지. 빨래는 따로 하라 했지. 내가 그동안 받은 말들이 다 뭐였는지 잊었니? 정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끄럽다고 했지.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크다고 했지. 앉아서 요리한다고 비위생적이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아파서 수술 받을 때는 혼자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회사 일이 엄마보다 중요했구나. 알겠어.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번 돈으로 산 집이다. 남편 잃고 너 키우려고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야. 정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손이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일했던 그 시절들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공장에 가고 낮에는 부잣집 가정부하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어.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관리비, 생활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낸 적 있니?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안 받으셨잖아요. 정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돈 얘기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길래 그냥 포기한 거지. 정자는 기억했어요. 한 번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요. 어머니가 돈 받으시려면 차라리 전세를 놓으세요. 우리는 며느리인데 월세 내고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자는 더 이상 돈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그날 새 집 주인이 들어온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라니.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아이들 핑계로 나를 부려먹던 건 누구였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정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이와 지희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손자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떠나신 거예요? 우린 할머니 보고 싶을 텐데. 정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단다. 지훈이가 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가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정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바닷가로 가서 살 거야. 지훈이도 커서 할머니 보러 와. 할머니, 우리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늦었어. 40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은 힘들어. 정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울진으로 가서 바다를 보며 남은 인생을 보낼 거라고. 그날 밤 정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쌓였던 모든 울분을 마침내 쏟아낸 뒤라서였을까요?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 정자는 오랜만에 눈을 뜨며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도시락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저녁을 준비할 걱정도 없었죠.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정자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자는 평소와 다르게 여유롭게 커피를 끓였어요. 믹스 커피가 아닌 원두 커피를 말이에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아침이 있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아침을 이렇게 바쁘게만 보냈을까?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자신을 위한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30년 넘게 산 집이면 트럭 몇 대가 필요하거든요. 이사센터 직원의 말에 정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지요. 평생 가족들만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정자가 가져가는 물건들은 정말 소박했어요.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그리고 민수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구들도 대부분 집에 두고 왔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것들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트럭에 짐이 실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자는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웃고 울던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런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슬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울진의 작은 마을. 바다가 가까운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살았구나. 정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구나. 정말 꿈만 같네. 경희가 미리 와서 청소까지 해놨더라고요.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음식들이 들어 있었고, 화분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경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이제부터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정자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2층에는 침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2층 창문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어요. 바닷가 산책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바닷가 산책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이런 호강이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바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 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구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어. 바닷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정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 그럼 여기가 답답하실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은 정자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누구도 정자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자를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간 재래시장에서 정자는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여기 살기 참 좋아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공기도 맑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네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만 샀는데 이번에는 정자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골랐어요. 할머니, 이 생선 정말 싱싱해요. 혼자 드시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고등어 좋아하시면 이걸로 드세요. 제가 직접 잡은 거예요. 시장 사람들도 정자를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인정이 그리웠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간으로 맞출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은 게 언제였을까? 내가 해놓고도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한 게 언제였을까? 며칠 뒤 아들이 울진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정자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다. 민수는 정자의 새 집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거든.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정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서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나 이제 74살이야. 언제까지 누구 품에서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좋고 병원도 가까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여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엄마,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기억해라. 이게 엄마의 손맛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에만 매달리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민수는 밤늦게까지 정자와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모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그래, 가끔은 와. 하지만 너무 자주는 오지 마.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거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자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용돈 필요 없어. 집 판 돈도 있고 연금도 나와. 그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써. 그래도 엄마, 됐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수가 떠난 후 정자는 홀로 바닷가를 걸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4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날 이후 정자의 일상은 바닷가, 산책과 작은 텃밭 가꾸기,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김정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울진에 이사 온 지도 어느덧 6개월. 정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누구의 도시락을 싸는 시간도, 누구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정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는데, 이제는 7시가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잔 거였어요. 이렇게 편안한 아침이 있었구나. 40년 동안 이런 아침을 놓치고 살았네. 커피를 마시면서 정자는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뭘 할까? 바닷가 산책을 할까? 텃밭에 물을 줄까? 아니면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실까? 모든 게 정자의 선택이었어요. 아침이면 정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정자는 늘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어색했던 바닷가, 산책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정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사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정자는 실제로 건강해졌거든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텃밭에는 작은 채소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토마토, 고추, 상추 땀 흘리며 직접 가꾼 채소가 그녀의 밥상을 채웠습니다. 내가 키운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이런 보람이 있었구나. 정자는 텃밭 가꾸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흙장난은 그만하시고 집안일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가 정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정자는 마을 할머니들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지내는 사이가 된 거죠. 그동안은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렸지만 이제는 그저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순희 씨, 어제 만든 김치 어땠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정자에게는 특별했어요.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느 날 이웃 할머니 순희 씨가 물어봤어요. 정자 씨,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그리워하는 것과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며칠 전 손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에 놀러 가도 돼요? 정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하지만 하루 정도만 와야 한다. 그리고 꼭 너희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한다. 더 이상 그 옛날처럼 무너지는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다짐이었습니다. 예전의 정자였다면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정자는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필요는 없구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없어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희끼리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미영이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그들이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였어요. 밤이면 정자는 바닷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4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뒷모습만 따라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별빛 아래서 정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정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김정자.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보자. 그 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평생 못 가본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75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정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김정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기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자 할머니처럼 우리도 언젠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진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당신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